오늘 두 분의 발제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사실 공감하고요. 지방정치 행정에서 가장 역할해왔던 우리 정정환 교수님, 그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혁신정책을 펼쳐왔던 김홍장 시장님 두 분의 활동이 사실 볼 게 참 많았거든요. 우선 정정환 교수님께서는 일단은 그 주민 중심의 자치, 작은 단위의 자치를 위한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시고 또 기관 구성의 다양화 그리고 지방 정치의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지역 정당의 설립까지 이 제도 개혁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사실 공감합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요.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과 추진했던 그러한 과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제도적으로 이 지역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뛰어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주민자치 다양한 혁신정책을 했고 또 성공적으로 해오셨죠. 그래서 지역 혁신정책을 연구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시장님께서 지방정부 대신 지역정부를 쓰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 말씀이 사실 공감이 됩니다. 제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일을 하면서 행자부랑 얘기할 때 지방정부나 지역정부냐 얘기했었는데 지방정부라고 이제 결론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지역정부라고 김홍장 시장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데 두 분 그 발제에 다 공감하면서도 한 부분 그 지방의회에 대한 것, 자 지역의회라고 표현하도 되겠죠. 취지는 공감하는데 좀 현실적인 걱정이 좀 돼요. 어떤 걱정이냐면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해서 인사권도 독립되고 또 견제와 균형의 정상적인 작동이라든가 위상 강화 다 되죠. 또 심지어 우리 앞서가는 우리 김 시장님께서는 주민 현안에 대해서 일부라도 의회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제안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방향이 이 지방정치 발전에는 맞는 필요한 방향이라고 좀 공감을 합니다. 분명한데요. 우리나라의 이 구조상, 강시장, 약의회 구조 이런 거를 떠나서 지방의회 권한 강화가 실질적으로 대안과 협치로 나가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나가기보다는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고요. 협상과 타협, 협치가 작동이 되면 되는데 지방의회에서는 그게 작동이 안 되고 하는 것이 우리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잘 되려면 그 주민 투표에 따라서 기관 구성의 다양화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결정하고 나서 하면 좋을 텐데 현재로서는 민선 8기에서는 그걸 할 수 없잖아요. 민선 9기부터 빠르면 적용이 될 텐데 이런 한계에서 지방의회의 많은 조치에 정상화 책임 있는 거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구조에서 가능할 것인가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제 민선 8기 지방정부가 나아가는 것, 특히 중앙정부와 연결해가지고 제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좀 우려가 크다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고요. 사실 단적인 예로 그런 거예요. 우리 김홍장 시장님께서 당진에서 지역정부의 한계가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혁신적인 정책과 획기적인 것들을 도입했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출마를 포기하세요. 그리고 저 앞에 계셨던 차성수 구청장님께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해안이 있고 정책을 잘 펼치셨음에도 불구하고 3선 출마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번에 민선 8기가 갈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이런 걱정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5, 6, 7기를 돌아보는 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역 정책, 혁신 정책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한 100여 개 되는 사례를 쭉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민선 5기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역 정책 의제가 좀 더 혁신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기존의 1, 2, 3, 4기하고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든가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평생학습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의제로 확산되는 이런 것이 있었고요. 거버넌스도 도입이 되고 사람 중심, 공동체성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민선 6기 들어와서는 이제부터는 이 거버넌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주민 주체들이 형성이 되니까 이제는 지역 정부가 모든 혁신 정책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 우제로는 생활 어젠다라든가 마을 민주주의, 그리고 뭐 협치의 전면화, 탈토건,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을 쭉 펼쳐왔죠. 그리고 뭐 직접 민주주의의 질적인 변화라든가 시민 주권, 그리고 뭐 큰 단위가 아니라 이 동네에서 해결하는 것, 이런 정책들이 펼쳐지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지역 정부들이 또 힘을 축적된 역량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지역 정부 협의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너지 전환 지역 정부 협의회, 그 회장님이 우리 김웅장 시장님이셨죠?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갖가지 지역 정부 협의회들이 힘을 모아서 혁신 정책을 확산시키는 이 고속도로 역할을 해왔던 거죠. 다만 아쉬운 거는 코로나 시기가 겹치면서 이런 것들이 성숙되고 더 커질 수 있었는데 이거를 못했던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러면서 주요 의제는 자치분권이라든가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지속가능 발전, 뭐 지역소멸, 청년정책 이런 것들로 확장이 됐었고, 특히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수기민주주의가 점차 확대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이런 토대를 좀 봤을 때 민선 8기 지방정치 행정혁신의 과제가 무엇일지 몇 가지 한번 봤습니다. 앞서서 했던 우리 정정환 교수님께서 정말 다양한 그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김홍장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교육까지 다 해주셨는데 다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중복되지 않는 빠져있는 부분을 제 나름대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자치분권 얘기를 우리 계속합니다. 근데 걱정이 있어요. 이 분권 지상주의를 경계하고 자치분권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지 않으면은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논의 흐름을 보면 자치분권만 되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치제정,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인사 이런 것들 하는데 마치 자치분권은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자치분권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역에서 무엇을 만들어갈 것인지, 지역의 새로운 미래상과 비전은 뭘로 보여줄 것인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놓치는 순간 다시 역시 우리는 중앙집권이 더 맞나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지방의 차이를 드러내는 지방자치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지방자치가 똑같아져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로 바뀌는데 서울은 한꺼번에 주민자치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치위하고 차이가 뭐지? 우리가 아무리 비타민이 좋다고 수돗물에 비타민 타가지고 전국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의 차이를 드러내고 저렇게 하니까 지방자치가 더 좋구나, 내가 저쪽에 이사 갈 수도 있겠지, 혹은 뭐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벤치마킹하는 이러한 걸 가지고 로드맵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의회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지방정치 혁신, 행정혁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거버넌스 연구를 쭉 하다 보면 가장 약한 단위가 지역의회예요. 지역 거버넌스의 핵심은 지금 지역 정부의 집행부하고 시민사회 단체 이렇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의회하고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제 민관이 협치와 협력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하는데 이 발목을 지역의회가 잡아요. 왜냐하면 지역의회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수호하거나 확대하려는 이런 것과 맞물려 있고, 그래서 지역의회와 국회의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이런 현 상황에서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계산하기도 쉽지 않고요. 누가 누구로부터 무엇을 얻는 이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회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이게 고민이 같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학자로서 우리 정정환 교수님께 이 지역의회 혁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역할했던 김홍장 시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좀 해안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대 정신에 맞는 주민 참여와 이 주민 주도의 방식, 권한 위임의 다양한 방식의 혁신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큰 목소리, 작은 목소리 참 많죠. 그런데 현재는 이 소수의 큰 목소리가 과잉대변되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 지역 정부의 수장들이 노력을 해서 작은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자발적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가 확산되어 왔는데 이것의 한계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추첨식 민주주의 혹은 소수의 목소리가 많이 담길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의 혁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지털 사회 전환 또 한계 비용 재료 사회에 진입하면서 더더욱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도 있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민선 8기 지역 정부는 미래 세대를 고려한 지방 정치의 어젠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토건, 이번에 당선되는 공약들을 쭉 보면요, 대부분이 지역 개발 공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인류의 6번째 멸종, 인류로서는 처음이죠. 근데 우리 지구상으로는 6번째 멸종의 위기에 처한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토건 개발 중심으로 가면서 생길 수 있는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탈토건, 탈탄소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어젠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려는 지역에서 가능하겠어? 라고 하는 우려였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수많은 여러 훌륭한 리더들이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례들이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사례가 혁신 사례로 전국에 도입되고 그 내용들이 국가의 여러 가지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역 정부 다양한 이제 지자체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효과로서 우수 사례가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들과 더 많이 더 밀접하게 접촉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는 지역 정부의 특성상 거기에서 나오는 현장 중심의 해법들이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지 못하는 현장성을 가지고 실사구시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캠프의 인사들이나 이런 정책 역량을 가지고 종합적인 지방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지방선거를 할 때마다 그 후보자를 보면서 그 주민들이 투표장에 들어가면서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해법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또 여러 가지 변동성 때문에 장기 비전을 수립이 가능할 것인가.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얽혀 있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분들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속에서 지금 당장의 개발 아젠다라든지 지금 당장의 시급한 민원 해결 중심의 서비스에 그치지 않을까. 또 단체장이 이렇게 교체됨으로써 나타나는 전임 단체장 지우기 이런 것들 속에서 지역 고유의 발전 방향을 장기적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정부의 성격이 바뀌더라도 그게 유지되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 더 부채질하는 것은 또 중앙정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것에 맞춰서 지방 각 정부의 주요 계획의 방향성이 바뀌게 되고 그 주요 계획의 방향성에 맞춰서 지방 정부의 세부 계획들을 다시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현재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 관계 속에서는 자체 고유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세우고 그걸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강점, 아까 말씀드린 현장성, 그리고 주민들과 직접 자주 만날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 강점을 더욱 살리려면 말씀드렸던 재정의 확대, 이뿐만 아니라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강화되고 운영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권이나 단체장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장기 비전의 체계에 대한 합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토론에서 그 장기 비전 체계를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장기 비전 체계에 따른 여타의 법정 계획의 연동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요.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재정의 분권이라든지 다양한 권한의 이양이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아서 여전히 지방정부의 지역정부의 자치 능력에 의심하거나 중앙정부의 아젠다 형성에 있어서 지역의 목소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반영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권한 분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한을 주고 그것에 대한 실행이 된 뒤에 평가나 그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 그 수단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지방정부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선 8기에서는 어떤 지방정부가 되어야 되는가? 저는 시민이 원하는 도시의 조건으로 5가지 조건들을 연구소에서 발표된 내용, 그리고 유엔에서 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5가지 축과 연계성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새로운 자치행정의 패러다임 지속가능 발전 프로토콜 민주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정부의 한계, 또 우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이 특정 단체장의 개인의 리더십이나 특정 지역의 시민 역량만 가지고 그것이 성공하고 실패하고를 결정하게 두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환경경제사회가 조화로운 제도와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정한 정치행정 서비스 시스템, 그래서 유엔, 국가, 지역, 기업, 대학, 마을, 단체, 조직의 조직관리 및 행동 지침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체계를 제안드립니다. 그 지자체가 국가와 지자체가 자칫 결핍되기 쉬운 요소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저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서 간의 칸막이 행정으로 대표되는 불통과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상호 연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수기공론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참여 체계를 갖고 있고, 갈등 해결의 방향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혁신 아젠다로 제안을 드리고, 지난해 12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앞으로 7월 5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은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이런 종합적인 사항들을 담은 장기 전략을 수립할 것, 그리고 각 행정 분야의 이행계획의 수립, 그리고 법정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로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것, 그리고 폭넓은 시민 참여로 보장된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이며, 수기공론장을 설치하는 것이 입법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평가와 수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편적 기준을 통해 장기 비전을 세우고 이해관계자가 수기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합의된 목표를 공동의 협력으로 달성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현재의 다수결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더 나은 민주주의 형태로서 자치행정 서비스를, 지역의 자치행정 서비스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 수립, 지방 책무, 국가의 지원사항을 담고 있고 자치행정 서비스의 종착역이라 할 만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의 주요 내용들이 민선 8기 지방정부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실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의 고도화, 지역 문제를 지역의 차원으로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더 큰 단위인 국가와 지구 시스템에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주민자치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세계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보편적인 민주주의 교육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SDG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확대 강화되고 있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은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개념을 점점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행정에 주류화하고 또 그것을 시민들과 함께 교육하고 홍보하고 확산하고 실험해 오셨던 당진 시장님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시정에 전면화시키고 그것을 추진해왔던 그 실험과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당진 시장님께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참선을 그만두시면서 그 실험은 지금 중단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진하셨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이 주제를 세션을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행정의 혁신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는 뜻입니다. 저 나름대로 임기제 공무원을 8년을 하면서 행정 안에서 직접 일을 해봤고 중간지원조직 센터장을 8년 하고 그리고 앞뒤로는 현장 활동을 하고 유학을 다녀왔는데 그 경험 속에서 지금 행정의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법과 제도, 행정의 제도적 테두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뭔가 변화, 혁신을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걸 가장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외람된 질문 같기도 한데 몇 가지를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의 과제가 저희들 민간협치, 거버넌스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는데 과연 행정은 스스로 자치단체의 자치의식이 있느냐, 행정 스스로 개혁의지가 있느냐,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민간을 당사자를 존중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역시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적으로는 시민의 성장이 행정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만들겠지만 성장 과정에 행정의 고유한 역할로서 공공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출신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느끼는 것은 외람된 표현 같다고 했지만 공무원의 배신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전임 단체장의 현적주의가 너무 많고 좋고 옳은 정책이었다 그러면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가져야 되는데 행정 스스로 정책을 포기하는 있잖아요. 단체장, 신임 단체장은 내용을 잘 모르면서 어설픈 정책을 또 새로 세팅하다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좋은 정책은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를 지금도 바로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행정 스스로 이걸 완충,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인지, 행정 스스로는 어떻게 개혁이 가능한지, 그나마 구성되어 있는 공무원 노조가 일말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행정 스스로는 그렇게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내부 조직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인지, 김홍장 시장님께 고개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같은 활동을 해보면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 주민 참여는 끊임없이 강조가 됩니다. 실제로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제도적 장치도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항상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게 대개 이제 시군구 단위로 설계가 되다 보니 피드백,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실행이 되고 성과로 나타나고 그게 다시 피드백되고 주민들이 평가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대개 일회성 공청회, 의견 수렴, 설문조사 이런 정도에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제도적인 면에서 읍면동 사무소에 있는 행정 공무원들의 권한이 거의 없고 자치단체가 없는 것도 훨씬 더 없고 그렇다 보니 읍면동 단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냥 잠깐 쉬었다 오는 정도에 거치는데 이 공무원들하고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민자치에는 시간이 흐르면 성장하겠지만 읍면동 행정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분명히 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전 정정학 교수님 말씀하신 농촌지역 읍면자치제 부활은 저희들도 오랫동안 염원했던 부분인데 이 문제 행정의 개혁 문제와 또 맞물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농촌지역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지난 100년간 풀뿌리 보수주의가 기반되어 있는 동네고 이장 제도가 거의 이장, 기관단체장, 협의 이런 쪽에서 거의 권한을 쥐고 있다 보니 이걸 바꾸는 것은 선거제도 하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바꾸는 것은 결국 중앙에서 이런 신호를 잘 보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자치로 전환된다고 바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중앙 차원에서 제도개혁 시대 흐름들을 지역사회 신호를 보내면서 이장들이 좀 더 폭넓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좋은 신호가 이 새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반 우려반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정장호 교수님이 가장 최신의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읍면동 자치, 주민자치의 법제화 문제 이런 부분에 혹시 아시는 정보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행정혁신의 3대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사회적 가치 영역의 정책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융복합,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이런 분야에 일반직 공무원이 전담 부서도 없이 사업의 전달 체계 속에서 집행만 하는 구조 속에 도저히 업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의 업무 협조 체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고 합니다. 업무 협조하라고 하는 이런 개인의 자발성, 공무원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정도로는 행정 업무 협조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공무원일수록 업무량만 늘어나는 인센티브는 별로 없는 이 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은 저는 순환보직제가 가장 핵심적인 숙제가 아닌가 봅니다. 너무 단기간 근무하는데 필수 보직기간, 전문직위제, 직위공모제, 임기제 공무원 이런 제도적 장치를 잘 활용해가지고 좀 선도적인 정책, 혁신적인 정책, 주민들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한 정책 분야는 당연히 장기 근무해야지 정책 질이 높아지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 행정이 바뀌는 때마다 새롭게 또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이게 정말 악순환이라고 봅니다. 특히 지속가능 발전 이렇게 넓은 분야, 개념 잡기도 어려운 분야를 일반직의 순환보직 하에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점에 당진 씨가 일정 정도 성과를 냈던 것은 장기 근무했던 점이 크다고 봅니다. 시간상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